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황부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황부영 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 이 황부영 선생님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전업 화가로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찍이 26세에 그때부터 대학 강단에 서신 이력을 가지신 아주 정말 현재든 또 해외까지 교류를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제가 그 설명드릴 입장이 아니 돼서 황부영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그 내용으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 예. 제가 그 시각 디자인 네네. 그 이러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알 수가 없었고 옛날에 벌써 선생님께서는 여기 눈을 뜨셔가지고 강단에도 쓰신 분인데 네네네. 이 시각 디자인 할 때 제가 대학교 애들 보내고 지금 걔네들도 다 나이가 많이 됐는데 40년 전쯤에는 미술대학 간다면 서양화, 동양화 되게 그렇게 했지 시각 디자인은 그 후에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시각 디자인을 그렇게 앞서가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네. 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교수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디자인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맞아요. 통용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맞았어요. 그때는 이제 도안이라고 그랬죠. 아 맞아요. 네, 도안. 예. 아, 제가 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 입문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네. 제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제 그 행사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네. 항상 이제 불려 나가서 네.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포스터를 만들고 하는 일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네. 그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가 부산에서는 제일 좋다는 이제 부산 중고등학교였는데 네. 그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더라고요. 아 담임 선생님이. 예, 중학교 1학년 때. 아, 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학기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그 제가 이제 미술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 그래서 미술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선생님께 얘기했더니 네. 선생님이 뭐 적극적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야.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실망하고 네.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는 그림도 네, 잘 제가 초등학교 때는 뽑히고 그랬는데 스타였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대화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포기하고 네. 그 이제 있다가 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네. 그 학교에 이제 미술 선생님이 되게 중학교 같은 게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이었는데 네.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네. 부임해 오셨는데 네. 그분이 인상이 좋고 스글스글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또 한 번 얘기를 해봤죠. 제가 사실 미술반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그 우리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1학년 때 뭐 그림 못 그린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 아. 그 선생님 다시 한번 고려해봐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금방 답변을 주시지 않고 네. 좀 생각해 보자 그러시더니 한 일주일 후에 네. 저를 부르시더니 회화는 안 되겠고 네 실력으로 회화는 안 되겠고 도안을 하겠다 그러면은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당시 도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술반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요. 미술반에 가입하자마자 이제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네. 부산 경남 일대에 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대회 있는데 네. 거기 나가자마자 특선을 했어요. 어머.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야. 미술반에 가입하자마자 특선. 아하. 이게 특선이 어렵거든요. 네. 그 당시 특선하면은 그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학생들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상장 주고. 상장을 교장 선생님 대신 수여하고 그런데 예. 그러면서 갑자기 뜻버렸죠 제가 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회화에서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어느 학교나 할 것 없이 네. 도화는 오히려 이 스타가 되기 힘든 분야였는데 네. 제가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대학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 젊은 선생님 미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그래도 미술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명했고 네, 예. 그 미술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 어린이로서의 소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공을 미술한 분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이 정확했고 네.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인생길이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아유, 그래 선생님은 참 그 하실 말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또 궁금한 게 긴 세월 지나오시고 현재를 말씀드리면 전업 화가로 오신 지 여러 해 됐죠. 그렇죠. 올해 15년째죠. 아, 15년이나 됐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군대 제대하고 네. 바로 시작해서 33년 활동하다가 아하.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인생에 네. 제 2막을 펼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 그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4년이 지나갔고 올해 1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33년을 이제 시각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신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 중에서 크게 기억에 남으신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되게 이제 그 일찍이 스타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예. 뭐 20대 후반 27인가 28살 때 네. 대한민국 10대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10대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크게 기여한 게 한 7가지인데 앞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뭐 하나하나 그렇죠.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젊었을 때 명지전문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네. 26살 때 이제 전임 교수가 되어가지고 네. 그 편집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왜 개설을 했냐면은 국내 최초죠. 그러니까 왜 개설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시중에 신문사 잡지사의 편집을 전부 다 인문계 출신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 네,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편집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건 알았어.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장님이 그 아무래도 실업계 대학이니까 네. 취직이 잘 되는 과목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인을 하면은 아. 취직이 잘 되겠다. 아하. 그래서 그걸 국내 최초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데이트를 쳐가지고 뭐 서울 시내 웬만한 출판사 잡진사 이런데 제 제자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전문대에는 그 학생 숫자가 많거든요. 네. 그 당시 대학은 제가 대학에 전공할 때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정원이 네. 뭐 전문대학은 가보니까 뭐 한 학년 정원이 120명씩 되고 이러니까 아.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그 대학의 효자과가 됐었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네. 학교 학장 선생님이 네. 아주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저는 뭐 대단한 건 없고 음.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네. 이제 그 영어 일본어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해외에서 네. 관련 서적들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네. 독학을 했죠. 가르치려면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아이고.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가르치는 기법 중에 네. 히트친 기법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 처음에는 이 편집 디자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제
그 한 4시간 정도는 실기 시간이지만은 하는 서너 시간 정도는 제가 그 해외의 전문 서적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전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지식이 잘 되는 과목이고 네. 대접받는 그 전공이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득을 해서 한 서너 시간 보내고 5번째 시간부터는 뭐냐면은 시중에 딱 한 잡지를 지적을 네.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시사주간지 타임지 네. 몇 년 몇 월호다, 몇 호다, 또는 뭐 세븐틴 그뭐 5월호다 이런 식으로 딱 그 지적을 해서 네. 학생들이 똑같은 잡지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저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대상 되시는 청취자분들이 네네. 나이도 많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예. 지금 잡지 말씀하시니까 그분들도 많은 잡지 보시고 예. 그랬을 텐데 선생님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한 예. 그 잡지에서 설명을 하시자면 어떤 그 분야를 디자인했다고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여성 중앙 레이디 경향 뭐 이런 잡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잡지사에서 이제 편집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도안과 편집 일을 다 해주고. 예. 지금은 편집과 도안이 많이 분리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그렇게 같이 했군요. 옛날이니까 네. 그런 일을 해서 이제 환영을 받았던 거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네. 시중에.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개척자시고 선생님은 그럼 이 저기 그래픽 디자인계의 시초이자 아주 역사시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를 1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1세대로 그러니까, 부르냐면 네. 대학에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네. 디자인을 가르치면서도 디자인을 배우신 분들이 없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공예나 이런 거 하시다가 네. 그 이제 이런 과목이 생기고 과가 생기니까 스스로 배우셔서 가르치는 거지. 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캐리어를 쌓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나이가 이제 한 10살, 15살 차이 나는데 네. 같이 1세대로 불러요. 네.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를 같은 세대로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분들도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디자인 분야를 개척했고 그 개척 현장에 저희들은 학생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이제 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창의적이시고 또 외국어도 독학으로 하셔가지고 외국의 사정도 눈을 뜨고 하셨을 텐데 그런 건 외국의 눈을 뜨시고 하면서 교류하시고 이런 활동도 많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부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국제적으로 대단히 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1987년도인가요? 네. 제가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디자인 실장할 시절인데 네.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국제 포스트 살롱이라는 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 대회에 이제 그 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네. 2등상을 탔어요. 아우. 근데 그 당시 그 2등상이 야.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요.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왜냐하면 듣고 그 당시에 그 폴란드라고 있죠. 독일 옆에 예. 폴란드가 그 세계 포스타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폴란드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포스타를 키웠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타가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폴란드가 휩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1등이고 2등도 이제 폴란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는데 네. 그 1국가 1상주의라 이래가지고 1등이 폴란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하. 2등은 이제 저한테 한국으로 왔고 아. 그 나머지 3명은 이제 상을 못 받고 그다음에 3등도 폴란드 사람이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폴란드가 대단한 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이 네. 무려 50명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심사할 때 국내에서도 뭐 심사위원이 5명, 6명이지 50명까지 가는 게 없잖아요. 50명. 그 심사위원은 50명이요. 다 국적이에요. 국적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예. 미스터리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모았을까.
이게 프랑스 파리였으니까 가능했을 거다. 프랑스 파리는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27표가 이제 폴란드 사람이고 제가 26표 얻어가지고 2등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가 20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87년도니까 36살 때인가 한창 젊은 한창 나이. 젊고 한참 잘 일할 나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크게 보도해주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이전에도 국내 작가들이 해외 그런 전시에 내 가지고 뭐 입선한 적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 최고상의 버금가는 2등상을 탄 거는 처음이었고 그런 그 대회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였거든요. 그게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대회라. 그건 역사적으로 참 네네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런 인재가 옛날에 이렇게 상을 탔다 하는 자랑이 되겠어요. 그럼요. 근데 정말 이제 K-팝도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특수한 분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특수한 분야에서 50명의 심사위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네. 결정을 해서 1등인데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2등으로 예. 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렇게 관악 라디오 스튜디오에 세계적인 분을 지금 모시고 얘기를 아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분야의 얘기죠. 뭐. 아니 그래도 그게 상당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황부영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고 큰 일을 하신 그 예술인이신데 그 도안, 시각 디자인, 뭐 옛날엔 디자인이라는 말이 없었 그 시절부터 선도로 오신 이분이 언론 이미지상 우리가 요런 거 애초하셨어요 하면은 그 도안 같은 거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그 디자인한 게 예를 들면? 많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중앙일보 제호 같은 게 있잖아요. 중앙일보로 한글 제호. 네. 그게 제가 한 28년 전에 쓴 건데 네. 아직도 쓰고 있죠. 아.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뭐 골든 텍스라든지 흥국생명이라든지 이런 로고 글씨체 같은 것도 이게 털실 동글동글하게 된 거요? 예. 글씨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디자인했는데 잘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가장 이제 제가 한 업적 중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게 올림픽에서 그 픽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픽토그램이 뭐냐면은 네. 그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즘 화장실이라고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기호 같은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스포츠 픽토그램도 20몇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내 픽토그램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를 또 한 70몇 종인가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업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이죠. 큰 업적을 생산해 내신 황부영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봐주시는 게 노래 하나 들으시고 제가 또 생각나는 거 여쭤보겠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조영남 씨가 부른 네. 옛 생각이라는 노래 있어요. 옛 생각 제 있죠. 18번입니다. 그럼 그거 한 곡 같이 예. 듣겠습니다. 네. 동산아 지랑이 할미꽃 피면 꽃댕기 메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나를 그리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황보영 선생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만드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전에 픽토그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저희 일반인들은 그 픽토그램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하 저거시구나. 딱 그 단순한 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를 해 주신 건데 이제 몇 가지 저한테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네네. 근데 그 몇 가지 선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게 하는 그것이 단순한 그 실력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쌓아갑니까? 그런 실력을. 이 픽토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게요. 네. 그 원래 그 2차 대전 이전에도 뭐 미미하게 네. 그 픽토그램에 가까운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한 게 1964년도 도쿄 올림픽부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올림픽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지구촌의 축제로 이렇게 대량 사람들이 대거 움직이고 선수들이 대거 모이고 하는 그런 게 네. 거의 이제 동경 올림픽 64년도 도쿄 올림픽부터인데요. 네. 네. 그때부터 규모도 커졌지만은 그게 아시아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주로 열리다가 유럽에서 주로 열릴 때는 네. 뭐 영어 불어 뭐 이런 정도만 병기를 해도 네. 원래 올림픽에서는 영어 불어 병기하거든요. 해도 아무런 뭐 그 의사소통에 별 불편이 없었어요. 네. 근데 아시아에서 열리니까 이게 이제 불통이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화장실 표시로 쓰는 그 그림 남자 네. 여자 서 있는 거 네, 네. 그게 그 64년도 동경 올림픽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국제 표준이 됐어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 일본에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픽토그램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처음 이걸 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광범위하게 그러니까요. 퍼뜨렸다. 네.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림픽이 2021년에 열렸잖아요. 네, 도쿄에서. 네. 예. 그 개막식인가 폐막식인가 보면요. 픽토그램 가지고 그걸 했어요. 아하. 그 연출을 네. 그 사람이 막 그 움직여서 네. 픽토그램 모양을 만드는 게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어떻게 난 표현이 됐냐면은 개막식 행사 중에서 제일 볼만했다. 그 픽토그램 가지고 네. 그 저 무용을 만들고 뭐 이렇게 아. 연극을 만드는 게 제일 볼만했다 할 정도로 네. 그 잘 된 건데 그게 이제 일본이 그만큼 네. 그 픽토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온 거죠. 정말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팔 이렇게 선 두 개로 어깨 있는데 동그란 동작하고 다리 조금 나온 거면 아 저거 달리는 거구나 해서 그 스포츠마다 그 특징적인 몸 동작을 해주는 게 픽토그램으로 다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거는요. 예. 그게 이제 그 스포츠 픽토그램 같은 게 픽토그램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올림픽에서 쓰는 게 네. 하나는 스포츠 픽토그램이고 하나는 안내 픽토그램인데 네. 안내 픽토그램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스포츠 픽토그램에서는
시작은 이제 도쿄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지만은 네. 그것을 아주 그 대단한 완성도를 지니게 만든 게 72년도 뮌헨 독일 뮌헨 올림픽 때였어요. 네. 그 픽토그램이 아주 그 수준 높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사람들에게 관심. 그래서 와 이거 정말 갈 때까지 갔다 할 정도로 네. 수준이 높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이후로도 계속 72년도, 76년도 뭐 캐나다 뭐 그다음에 멕시코 뭐 LA까지 그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 그다음 LA까지 그대로 썼어요 그 동작을.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작을 그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패션을 바꿨죠. 동작은 유지하면서 달리기 동작 같으면 뭐 이런 동작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지하면서 그 아웃라인 그러니까 네. 패션만 바꿔서 이렇게 네. 썼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네. 처음에 패션만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몬트리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항의 서한이 날라왔어요. 아니 그걸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예, 내가 만들었는데 어. 그 자기네들이 그 72년도 독일에서 개발한 픽토그램에 네. 그 저작권을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동작이 똑같으니까 그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놀래셨겠다. 아우 충격받았죠. 충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자존심이 아우, 걸린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 난리가 났었죠 내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제 그게 스포츠 동작이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동작을 바꾸겠다. 스포츠 동작을 여태까지 사용한 스포츠 동작은 다 안 쓰고. 안 쓰고 전혀 새로운 동작을 하겠다. 예를 들면 축구 같으면은 뭐 이런 동작이었는데 네. 저런 동작으로 다 바꾸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한 서울 올림픽 픽토그램이 네.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요. 네. 그 스포츠 동작이 쭉 같이 내려오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전화 위복이 된 거죠. 선생님 창시자야.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결과가 나온 그렇죠. 거예요. 아주 그냥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신 그렇죠. 거예요. 예. 내가 만든 거다. 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서울 올림픽 때만 쓰인 거니까 그 이후로 이제 뭐 저기 평창 올림픽 때는 다 바꿔요. 그렇게 돼요. 그때. 예. 자기네들 그 뭐랄까 디자인의 전체적인 그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 때마다 바꿉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동작을 본 것 같아요. 그 올림픽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88 올림픽 때 디자인 실장 하셨어요? 네네네. 그 큰 역할 맡으셨는데 가장 그 심적으로 기울여서 디자인하셨다고 내놓으신 작품 내용 이런 걸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셨는지. 디자인을 뭐 그 워낙에 이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네. 그 디자인을 해야 될 그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걸 뭐 이제 디자인실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디자인실에서는 뭐 한 1-20%만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디자인계에 네. 각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외주를 줍니다. 외주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데가 이제 디자인 행정을 담당하는 디자인과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디자인실이라 이래 가지고 네. 그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야 될 것만 하는 그 디자인실 한 5명 정도 근무했는데 네. 거기에 책임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26살에 명지전문대 교수 돼 가지고 한 7년 전임 강사 조교수 하다가 그걸로 이제 스카우트 돼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일을 했는데 가장 뭐 이제 일반인들이 기억할 만한 거로는 이제 아시안 게임의 그 공식 포스터가 5개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디자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소개된 것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포스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태권도가 그 하늘로 날아가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연출을 했거든요. 네. 합성을 해가지고 예. 예, 하늘에 그 발차기 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픽토그램뿐만이 아니라 각종 환경 디자인 뭐 네. 그 외에 뭐 각종 그 인쇄물들 뭐 네. 책자들 뭐 별의별 거 다 했죠. 한 5년 동안 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그 국가적인 행사 88 올림픽 선생님께서 맡으신 그 디자인 실장으로서의 책임, 창의적인 생각 이런 그 기간은 밤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고민하시느라고 저는 뭐 직원들하고 예. 저는 워낙에 일을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24시간 뭐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항상 제 일을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그러셨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도 선생님 건강은 쭉 유지해 오셨는지 아주 체구가 좋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런 일로 인해서 건강에 뭐 조금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일을 안 겪으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보시다시피 체중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40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요. 아.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 저희 네.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당신 몸 속에 네. 지금 질병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살을 빨리 빼야 그랬어요?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45세 때 네. 내가 과연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 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네, 네. 머리가 허연 한 7, 80대 되는 한의사 분인데 네, 네.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제가 사실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네. 무슨 고민이요? 이랬어. 제가 이거 의사들이 다 나보고 빨리 죽겠다 그러는데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지 한번 좀 그 예상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역산해서 나머지 인생을 뭘로 채울지를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 저보고 이제 베드에 누우라 그러더니 진맥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나보고 네. 85세까지는 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양의사들은 다 일찍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85세까지 삽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당신은 그 선천적으로 네. 이 통뼈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 그 뼈가 탄탄해서 오. 그 좀 살이 붙어 있어도 네.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 살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편하게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어떤 질병을 걱정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네. 당신은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안 걸릴 거다. 그러니까 고혈압, 뭐 당뇨, 뭐 그래요? 그다음에 뭐 저기 고지혈증, 네네. 뭐 이런 병하고는 거리가 멀 거다 그런데 제가 지금 73세인데 네. 없어요? 없어요. 명의를 만나시고 아야. 그런데요. 그분이 참. 정말 명인 게 예를 들면 제가 73세인데 네. 체중이 107kg 정도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무릎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절에. 아프죠? 전혀 무릎이 이상이 없어요. 야. 관절에 이상이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게 틀림없고요. 통뼈. 통뼈가. 그런데다가 제가 평생 충치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 아이고 선생님. 예. 저희가 아쉽게도 1회 방송이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여쭤볼 게 많아요. 뭐 글씨체도 고맙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희망곡 하나 저기 들으시고 저랑 인사 나누고 다음 월요일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노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주현미 가수가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 아, 그 노래 좋아하죠. 옛날 노래, 옛날 아주 노래. 구수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천둥사
그럼 황보영 선생님 그래픽 디자이너계의 역사이신 분을 모시고 오늘 잠깐 대화 나눴는데 다음 월요일에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상아가 부르는 뮤지컬. 지금까지 기획 진행 이상화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